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실세로 불리며 군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섭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경한 말씀 해주시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대체로 수집됐고 김 전 비서관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지난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늘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YTN 대통령 조성호입니다.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했어요. 어저께 김민석, 김현 두 분 방송할 때 이 뉴스가 속보로 떴어요. 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특사로 가냐? 갈 사람 많을 텐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한 청와대 발표나 기사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2박 4일 일정으로 간다는 그걸 보고 진심이구나. 근데 이게 싶었어요. 이제 음모론 하나 섞자면은 네. 임종석 비서실장을 죽이기 위한 음모. 최근에 봤어요? 임 실장 그 얼굴? 와 진짜 상했더라. 진짜 임플란트 하는 뭐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거. 임종석 실장 그 부모님들이 보면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왜? 보통 우리들 나이에 저도 이제 경무로 시달려가지고 막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일을 오랫동안 잠만 못 자고 하면은 일단 간에 무리가 와서 얼굴이 까매져요. 임종석 실장 얼굴 보면 얼굴이 까매요. 청와대 막 들어갈 때보다 최소한 3도 정도 얼굴이 어두워. 전문 용어 나온다. 3도. 밝기. 근데 특사로 가는 이유가 이런 거지. 어떤 특정한 거물급 정치인을 보내기에는 조금 뭔가 좀 결이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장 다른 설명 없이 전달하기에 딱 좋은 사람. 비서실장이 가는 건데 왜 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번 비무장지대에 방문했을 때 공동경비구역 장병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하실 때 국내 장병들은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안에 같이 있는 자식들 같은 느낌이 들고 격려하면 되는데 해외 나가 있는 열사의 땅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은 눈에 밟힌다라고 말씀하셨다.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아크 부대, 레바논에 있는 아크 부대 방문하고요. 그리고 모하메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왕세 제 11일 날은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한다. 뭐 가는 김에 그 대통령의 친서 같은 것도 좀 전달하고 와 이런 거 같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도 안 보고 오면 그것도 결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파견 나가 있는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물급 정치인이 가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임 실장에 갔다 와. 근데 어제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임종석 실장을 잠깐 쉬라고 보낸 거 아닐까요? 했더니 그 김현 대변인이 하는 말이 갔다 오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지. 생각해보면 훨씬 힘든 일이죠. 2박 4일이요. 2박 4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한테 휴가를 좀 준 것 같아요. 휴가 치고는 너무 잔인해. 잔인한 게 아니고요. 국내에 있으면 청와대에서 이건 1년 365일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런데 일단 현업에서 일단 손을 놓고 나가면 비행기 시간 때문에 빡세다 그러는 거잖아요. 비행기 시간 빡세다 그래도 비행기에서 자요. 비즈니스석 앉으면 좋아. 그럼 결론 나왔네. 임종석 지금까지 잠 부족했던 거, 하루에 2시간 잤던 거 실컷 자고 몰아자고 와라. 그 대신 가서 이게 열사의 땅이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두바이 이런 데 가면 굉장한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 가서 며칠 동안 가는 김에 물론 이제 쉬라고 보낸 건 아니고 임무를 줬지만 임무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좀 쉬고 와라. 2박 4일 동안
그것도 너무 강한 건 아니에요. 그 쉬는 것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게 시차 때문에 2박 4일이 된 거라서 오고 가는 동안에는 좀 잠을 그래도 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For a minute. 청와대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특별히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맞네, 휴가. 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경무 시달리고 이런 것보다 올며 가며 잠 좀 자라. 그렇죠. 얼굴이 너무 까매졌다. 잠 좀 자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가서 장병들도 위로 좀 해주고 격려 좀 해주고 가는 길에 또 그냥 오면은 섭섭하다고 가니까 가서 왕세제도 만나고 왕도 아련하고 이렇게 하고 와라. 피로해 보이기는 이너피스 참 좋은데. 지금 PPL 2개나 나갔어요? 저기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낙타고기. 낙타유. 그것도. 파병 나가 있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감동이겠네요. 저희 사촌 동생이 이라크 파병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온 집안 식구들이 파병 나가 있는 뉴스만 나오면 정말 아무것도 순간 모든 걸 멈추고 뉴스만 그러겠죠. 봐요. 근데 이렇게 비서실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가면은 정말 가족들한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나왔네요. 이명박 집안에 18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18을 이렇게 되게 좋아하네. 그러게요. 그 18년 동안 운전했던 운전사가 다 쓰는 이명박 거라고 김종백 씨라고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뻔한데 그래도 뭔가 가까이서 본 사람이 뭔가 자잘한 증언들을 해주면은 좀 재밌지 않아요? 이번에 그 이명박을 다스 관련해서 고발한 참여연대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소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사람. 특정하지는 못하고 이상은하고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사람. 이 사람을 고발했더라고. 참네. 그런데 저는 이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다스가 수리장부를 썼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과 장부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리장부를 쓰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제가 충격이었냐면 예전에 제가 했던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회사도요. 회계는 전산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산으로 해야 입력도 편하고 출력도 편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세무신고하기도 편해요. 완샷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세무사 사무소에 그거를 파일만 전송해주면 세무사 사무소에서 그거 봐서 그거를 신고해주고 다 하거든요.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거 수기장부를 썼다는 거는요. 일부러 이거는 깨끗한 도로를 놔두고 진창길로 들어선 거예요. 의도가 없이는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옛날엔 했어요. 80년대 이런 때는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들어오고 우리가 전산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화가 되고 나서는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저기 가보세요. 편의점 다 찍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제가 얼마 전에 그 달력 배송할 봉투를 좀 알아보려고 방산시장에 갔다가 방산시장에 정말 이렇게 책상 2개 정도 들어가는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그 도매 사장님이 40년을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셨대요. 그 자리에서만 간판도 없는 집인데 40년 동안 봉투만 가지고 도매업을 하셨는데 25년 넘게 엑셀을 스스로 그 장부로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엑셀 정상이에요. 98년도 버전 있잖아요. 네. 그걸로. 근데 이 보도에 의하면은 이명박이 경주에 자주 왔다고 그러고요. 다스가 사실은 이명박이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할 때 급속 성장한 것도 맞거든요. 네. 이명박이 다스에 오면 조용히 둘러보고 갔다고 하고 자기가 직접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 있죠.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그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의 서울 본사 사옥 증축 허가건을 해결해줘서 그 타이밍과 다스가 급격히 성장했던 그 타이밍이 딱 들어맞고 현대자동차 수주를 예. 받죠. 그리고 이명박이 대선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 당선된 그 기간 동안 또 다시 한번 또 크게 성장하는데 그때 또 타이밍이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 정말 껌껌한 새끼. 정말. 이런 아빠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본다. 100% 확신한다. 아니 1000% 1000% 확신한다. 입사한 지 2달 만에 알았다잖아요. 예. 사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이명박이만 몰라. 맞아요. 이게 내 건가? 자,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다스의 감사 비서팀이 청와대에 BBK 관련 보고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신학수 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땡땡 감사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다스 담당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봤답니다. 민정수석실에 다스 담당자가 있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런 담당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진우 기자가 물어봤다잖아요. 그 다스 담당자냐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아니요, 저는 BBK 담당자인데요.
아, 문재인 대통령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뭘 할까 하실까? 양산에 있는 집 처마 관리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최근 나오는 게 조사 시작된 게 정호영 특검. 사실 이 다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120억 비자금이고, 그리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막 그 권력이 동원된 의심을 받고 자기 변호사를 막 LA 영사에 임명하고, 그리고 특검은 곰탕 한 그릇 먹여서 그냥 돌려보내고 소리 돌려보내고 이딴 식으로 이렇게 나라가 운영됐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것도 어쨌건 가장 먼저 이명박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 다 씁니다. 그게 코앞인 것 같고요. 고액 체납자 공개 기준 금액이 체납 2억 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2억 원 이상 안 낸 사람들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런 보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사장이라도 회장이라도 돈 많은 사람이라도 유명하지 않으면 타이틀로 안 나가. 근데 연예인들은 꼭 타이틀로 나가. 왜? 사람들이 그래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창모 씨하고 탤런트 김혜선 씨.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명세를 타면 이거는 치러야 될 대가고요. 이거는 세금을 안 냈으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돼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렇긴 한데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 관련일걸요. 짜증나지. 결혼 잘해야 된다. 1위가 누구냐면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아마 이렇게 전자가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아마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리고 이제 뒷선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망했던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447억, 명지학원이 148억, 그 유병훈 회장 일가도 115억 세금을 안 냈고요. 그래서 지금 총 체납액이 11조 4천억이에요. 야, 11조 상상이 안 됩니다, 진짜. 아니 이게 지금 그 검색도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너무 쉽게 볼 수가 있게 해놓은 거예요. 공개하기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 아빠도 한번 쳐보고 주위의 사람들 좀 쳐봤네요. 제가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유지양이 1위예요. 연령 56세에서 전 효자건설 대표이사, 그리고 446만 8,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2, 3, 4등을 봐야 돼요. 2등에 윤상희, 3등에 유호영, 4등에 유호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소가 비슷해요. 이게 다 한 가족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446억 하고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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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억이 넘어요. 유명종님. 네. 지금 그 유씨 일가와 유섬나, 유석희, 유상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도 세금 있는데 못 낸 거. 나도 못 낸 세금 있어요. 500만 원. 야수님. 예. 체납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저 계속 궁금한 거예요. 얼마를 벌면은 2억의 세금이 나올까? 저는 개인 체납자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여기 보면은 개인들은 주로 주유소가 정말 많아요. 주유소하고 가구업자들. 알부자들이지 사실은. 아니 방금 명종님이 이렇게 보는 화면을 저도 잠깐 같이 봤는데 제 눈에 띈 게 종합소득세 160억 체납자가 있어요.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얼마를 벌면은 소득세로 160억을 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부동산 처분에 관계된 것일 확률이 높고요. 종합소득세는. 올해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에서 2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이상을 공개하게 된 거고, 작년까지는 3억 이상을 공개하게 된 건데, 근데 이게 공개를 하니까 사실은 성실 납세가 좀 많아져서 작년에는 13조였고요. 올해는 11조가 된 거다. 뭐 이런 측면이 있고,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하는 경우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거는 감면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끝까지 따라가는 상황. 국세는 무서운 거죠, 진짜. 근데 괘씸한 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조사하러 나가면 오늘 뉴스에도 나왔죠. 소파 뜯어보면 막 현찰 나오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금고 안 열어주고 버티다가 막 열어보니까 몇 억씩 들어있고. 그러니까 3월 달에 일단 이거 명단 공개합니다. 6개월 정도 시간 드릴게요. 내세요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낸 사람들이 공개된 거고요. 그 이제 지금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 2채 이상 되신 분들 세금 많이 먹일 거예요. 내년 4월부터. 그 사이에 뭔가 처분이 돼야 되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이런 식의 세금 한번 내보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부동산 부자, 주유소 부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막 재벌들만 생각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부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한 번쯤, 아니, 최소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나 세금 이만큼 냈어, 이것들아. 나 애국자야.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면 뭔가 좀 뭐 증패라고 합니까? 집 앞에 뭔가 팻말 같은 거 달아주는 그렇죠. 거죠. 애국자의 집. 사실 그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대우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실납세자는 주차비도 감면받고요. 공공주차장. 그 딱지를 줘요. 그러면
주차비 감면되지, 성실납세자가 어디 대출 받으러 가면 대출도 우선해서 해주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 몰고 다니는 차량에다가 뒤에다가 금딱지로 우수 납세인 뭐 해가지고 고속도로 무조건 하이패스 뭐 이렇게 해주고 007 살인매너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면 무조건 패스하고 막 그런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11조 정도가 고액 체납자들이고 일반인들도 뭐 세금 못 내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세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명박이가 해놨던 부자 감세 이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재정이 확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많이들 내시기 바래요. 세금이라는 게 국세청이 내는 세금이라는 게 먹은 게 있으니까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 세금 이만큼 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세금 잘 냅시다. 애국자 됩시다. 나도 애국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요. 밀린 거나 빨리 내야지. 근데 구창모 씨는 지금 저번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무슨 투자 관련해가지고 구창모 씨 보도가 한번 최근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다 또 투자를 했었나? 양도소득세가 3억 8천만 원 밀렸다 그러고 김혜선 씨는 지금 4억 7천만 원 밀렸다 그러는데 불과 우리 얼마 전에 그 영인아에서 구창모 희날이 나갔구만. 그땐 좋았는데. 실망시키세요, 들 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네, 체납 세금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게 그 부가가치세잖아요. 영세 자영업자분들 사업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를 내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어쩔 수 없이 너무 급전이 필요해서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게 또 희한하게 그게 또 마련이 안 돼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밀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게 폐업 당시에 그러니까 폐업 신고도 못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면은 그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가가치세가 밀려있는 것도 국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액은 아닌데 이게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정말 마음 아픈 거죠.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은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애국자시민 분들일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체납 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어떻게 하냐고요, 마차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0억. 이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 징수액에 따라서 5에서 15% 지급률을 곱해서 자동 지급한다. 그러면 20억 줄 때 여기도 세금 떼고 주겠죠? 포상금도 세금을 그것도 떼고 주나? 22%가 떼고 주지 않아요? 지긋지긋한 세금. 야, 이거 제세공과금 400억짜리 신고하면은 그러면 20억 받는 거예요, 최대. 이야, 대단한데? 국가의 가장 기본이요. 인구겠죠. 인구가 많아서 좋아지는 이유는 세금 낼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담 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무사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서민들은요 대부분 공제돼서 많이 내지 않습니다. 불과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정도가 기본인데 아까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은 해야죠. 그래 국가가 돌아가죠. 돈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돈의 신. 무소유 정신을 사랑합니다. 댓글 부대의 아버지. 저 덕 보신 겁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까? 참 달더군요. 달디 단 것들만 쫓아 마음껏 놀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오방랑이 열리던 그날. 나는 4대강 첫 삽들 때. 아하. 푹, 응? 아, 그 기분 말이야. 그리고 그 자원 외교 때도. 그렇지. 난 그때 알았잖아. 아, 도장 찍는 재미란 이런 것이다. 난 그때 배웠다. 그 날려먹을 거라는 부담감은 없었어요. 부담감이 크면 재미는 떨어진다고. 그치. 부담을 덜어내고 나는 모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많이 날리고. 그렇지. 그 석유공사 하베스트 거, 그 이번에 또 돈 들어가죠? 들어가지. 얼마? 5천원? 아이고. 사업이란 게 그런 게 있어. 어떤 사업은 계속 돈만 들어가. 계속. 그 만약에 파산하면 우리가 또 물어줘야 돼요? 그치,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한 2조. 아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걸 깨닫는 순간이 오기도 해. 아, 이번 거는 이거 완전히 물렸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잖아. 에? 해봐서 알아, 내가. 해봐서 안다. 자원외교 이런 것도 그래서 그냥 뭐 되게 비싼 경험했다. 인생이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야지. 이거 뭐 어쩌겠나 이거. 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긍정의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저는 생각을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MB님이 만들어 놓으신 커다란 늪에 빠진 기분이에요. 늪 같은 남자. 푹푹 빠지는 나의 매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B님이 만들어 놓으신 커다란 덫에 걸린 기분이고. 덫 같은 남자. 너희는 내 사랑의 포로들. 오랫동안 나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아이고, 정말 괴롭히신다. 누구를? 나라를. 나라를. 골고루 그냥 가지가지로. 원래 그래 하는 거야. 한 가지만 잘못하면은 그 한 가지 집중하게 돼. 근데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로 패키지로 저질러 놓으면은 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할지 몰라가지고 그 적폐청산한다고 지쳐 쓰러져 나가 떨어져. 전략적이셔. 나는 전략가. 국기문란의 아버지. 그대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안으로 드시지요. 진작 들어갔어야 되네. 예. 들어갑시다.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감사합니다.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춥다. 이거 오늘 더 준 것 같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위기를 이겨내려고 한다던데, 당을 구하기가 여전히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거 말투입니다. 예. 잘 안 들어가. 그렇겠구나. 원내대표의 친박들도 막 또 나오고. 친이계보단 낫죠. 어머, 웬일이니 말을 이렇게 하냐. 지금 저랑 싸우시자는 겁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왜? 난 자유로우니까. 근데 어쨌든 솔직히 당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전략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도 예산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긴 하지. 현수막 쫙 써가지고 현 정부 예산 나라 살림 거들낸다. 뭐 이런 식으로 확 써붙이지. 재밌네. 그치? 지난 9년 집권 세력 입에서 거덜 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거덜을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아. 참 이게 뭘까. 용기가 좀 필요했을 겁니다. 9년 동안 나라를 들어먹은 바람에 5만 군데서 헤쳐먹는 이 도둑놈들로 천지였던 시절에 그 집권 세력이 지금 국민한테 혜택 주고 복지 돌아가게 하니까 그걸 갖다가 거덜난다 하고 퍼준다 하고, 응? 우리도 그 복지를 얻어진 다른 나라 그 이름 같아 하면서 그 나라 꼴 날 거라 하고, 응? 뭐 열심히는 하네요. 웃기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도 웃기게 된 것 같아 상황이. 어떤 장안의 웃음거리야. 요즘 또 간간히 현수막으로 웃긴다면서요? 길 가다 보면 대놓고 사기치는 현수막 많이 붙어 있거든. 자기들이 예산 반대하던 거 세상에 다 봤는데도 현수막에다는 어르신들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저희가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아하. 이 현수막으로 웃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그걸 굳이 돈까지 들여가지고 펄럭펄럭 웃기고 앉았다니까. 그런 건 불법 현수막도 많겠죠. 불법 현수막은 어플만 딱 깔면 바로바로 편하게 신고되잖아. 생활 불편 신고. 그런 거 어플 깔아가지고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은 요즘은 또 빨리빨리 와서 떼갑니다. 또. 그렇죠. 이 거짓말이 펄럭펄럭 걸려있는 것도 공예니까. 아무튼 전략이 없어. 너무 아무거나 막 던져. 앞으로 뭐 흑수 정당을 만들겠다 하질 않나. 응? 흑수저 정당? 우리가? 갑자기? 갑자기 흑수저 정당이 되겠대. 왜? 몰라. 나도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아마 말은 본인도 모를 거야.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구나.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이제 옛 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옛 동료들, 식구들 위해서 그 전략을 한번 짜줘보세요. 안 그래도 시간도 남아갖고 저 나름대로 짜본 적도 있어요. 그래. 역시. 그렇다면은 지난 9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우리 집권 세력들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진지하게? 진지하게. 저는 솔직히 끝났다고 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현실을 직시해서 냉정하게 말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게 직언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셨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언 드립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그렇게 9년을 들어먹었으면은 끝내야 되는 게 또 맞고. 야, 너무 냉정하시다. 기회를 2번이나 줘서 이 9년을 아작냈으면 기회가 없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우리 당 식구들은 나란 일이 안 맞는 거야. 응? 다른 기술을 배우든가. 그래도 이제 절치부심했어. 향후 한 10년 정도 후에라도. 1년도 지겹다니까. 진짜. 무슨 10년을 봐요. 응? 끝. 디 엔드. 쫑. 도장.
아야, 끝났다니까. 응? 나랑 성극기 할 때부터 난 알아봤고, 소멸되겠구나. 한 줌의 재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 예. 그 선을 그시겠다? 예. 그럼 선 긋고 저리 가. 저리 가시라고. 위로를 보내지만 재를 뿌려, 왜. 정말. 지금 이게 잘 돼야 된다. 근데 내 입장은 생각해봐요. 내 입장 생각 안 해? 갈래라. 재 뿌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당이 잿더미인데 무슨. 진짜. 여기 이거 지우라 말이야. 이거 애들 만든 걸 걸리게 하고 있어. 또 자빠졌네. 아이고. 에이, 진짜. 일어나요. 자빠지기 전에. 손 털고. 웃겨야 되는데. 정작 그만. 깜짝. 딱 걸렸어. 왜 이래, 왜? 왜 또 장난질이야 시작부터? 시작부터 장난질.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고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그래.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묶어져 있는 것은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낫장으로 돼 있는 것이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이거 낫장으로 돼서 낫장으로. 알았어. 양 선장 배문 걸어자고 얼른 출발해. 빨리 어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뭐라 하려고 그래. 승질이나 내면서. 맨날 속고만 살았다. 아유,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잘 들어.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래? 아우. 들어봐. 어떤 건설업체 사장이 골프장 여직원한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했다잖아. 괜히. 뭐? 골프장 여직원한테? 그래. 립스틱 색깔에 술집 여자 같다는 둥 어쩌다 쥐를 잡아먹었냐는 둥 막말하고 뺨까지 때렸다는 거요. 뭐 뺨까지? 아니 립스틱을 무슨 색을 바르던 지가 무슨 상관이야?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손버릇 밑장을 갖다 확 빼버리려니까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 이 사회에 이래 쓰겄어. 양선장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 안 하고 지금 가서 밑장 빼야 쓴 게. 아귀. 참. 아유.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엉뚱한 타이밍에 혀를 차. 그럼 또 뭐 어쩌려고. 죽이자. 혀는 차도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벌할까? 그렇게까지는 할 일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어? 아니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이 놀랬잖아.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그 끈기의 죽이자 말하잖아요. 그지? 그렇지. 근데 그 죽이자는 지금 다수 주인분들 엄청 바쁜데 이건까지 물 시간이 없을 거인데?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어. 우리 무슨 사연이 궁금해. 죽이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좀 전에 배친 거야. 그래. 혹시 그거 알아? 어떤 건설업체 사장이 골프장 여직원한테 막말을 하고 뺨까지 때렸다.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렇게. 이럴 수가. 뭐 어디 발가락 낑겼어? 아니 아까 배 때린 데가 어디 소리를 질러. 뭐라길래 그 소리를 질러.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주기자 말이 그 인간이 그 여직원한테 천한 것이라고도 했대. 천한 것이 왜 주둥이에 빨간 립스틱을 쳐바르고 다니냐고. 무엇이요? 그런 식으로. 그 인간은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세도 꽤나 자신분이고 그런다 하더만. 대체 뭐 어째 그러는 것이오? 세상에. 양선장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CD 밑장 노래 틀어. 나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바로 출발하려니까. CD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많이 남진 않았어. 남진 잘 살고 싶소. 네 개그감이 안 남는 것 같아. 어디서 채워갖고 와.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이사 운전해.
도시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를 하셔서 코건어 하다가 코건어이 된 코건어 여사님 여사님 독일로 가시죠. 독일 좋아. Be better as meet me as Freundin? 뭔 뜻이에요? 여자친구로 저 어때요? Be better as meet me as Freundin? 이 darf mich schon mal verabschieden? 뭔 말이야? 먼저 들어갈게요. 이 darf mich schon mal verabschieden? 어디가? abschieden? 들어와! 어디 아프시든? 그리고 지금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쓸 개그 같으니라고. 왜? 독일 드레스덴에 무려 3톤짜리 뿅뿅뿅이 등장했거든요. 3톤짜리 뿅뿅뿅? 네,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음식 뿅뿅뿅. 3톤짜리. 그거는 꽃등심. 크리스마스에 고기 드시는구나. 꽃등심 3톤이면은 한 3주는 먹겠다. 좀 모자라겠지만. 일주일에 한 톤씩, 1톤씩 먹는 거. 그렇지. 야, 꿈에 소 안 나오시, 소? 소 왜? 소 위령제 같은 거 좀 지내셔야 될 것 같은데. 나 소화됐어요. 이 개그는 어떤 개그인가요? 옛날 개그. 알겠습니다. 국진이 오빠 고기 아니고요. 생일날 먹는 뿅뿅뿅 있잖아요. 촉 꼽고 노래 부르고, 그거? 그래, 그거! 그거는, 안심? 안심에 고기꼽, 촉 꼽는구나. 그럼 항상 고기지. 오늘 고기나 먹으러 가요, 그러면. 좋았어. 고기로 가자. 그것도 고기지, 고기로 가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독일 드레스덴에 3톤짜리 거대한 크리스마스 뿅뿅뿅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뿅뿅뿅을 자르기 위해서 1.2m짜리 빵칼도 특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판매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하네요.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설탕 따위를 주 원료로 하여 오븐 따위에 구운 서양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생일 기념 음식으로 알고 있죠. 뿅뿅뿅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서식에 맞춰서 코건원 아우 뿅뿅뿅 뿅 두 글자로 할 수도 있겠구나.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골 장비 4년성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라네. 나 소개 안 할 거야. 잘해봐. 차대문이 웃긴 건 혼자 다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찾았니? 노래는 말해 뭐해. 가수는 K. 응? K. 누구라고? K-윌. K-윌.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실세로 불리며 군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섭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경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대체로 수집됐고 김 전 비서관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지난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늘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YTN 대통령 조성호입니다.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했어요. 어저께 김민석, 김현 두 분 방송할 때 이 뉴스가 속보로 떴어요. 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특사로 가냐? 갈 사람 많을 텐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한 청와대 발표나 기사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2박 4일 일정으로 간다는 그걸 보고 진심이구나. 근데 이게 싶었어요. 이제 음모론 하나 섞자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죽이기 위한 음모. 최근에 봤어요? 임 실장 그 얼굴? 와 진짜 상했더라. 진짜 임플란트 하는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도 들은 거. 이제 임종석 실장 그 부모님들이 보면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왜? 보통 우리들 나이 이제 저도 이제 경무로 시달려가지고 막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일을 오랫동안 잠만 못 자고 하면은 일단 간에 무리가 와서 얼굴이 까매져요. 임종석 실장 얼굴 보면 얼굴이 까매요. 청와대 막 들어갈 때보다 최소한 3도 정도 얼굴이 어두워.
전문 용어 나온다. 3도. 밝기. 근데 특사로 가는 이유가 이런 거지. 어떤 특정한 거물급 정치인을 보내기에는 조금 뭔가 좀 결이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장 다른 설명 없이 전달하기에 딱 좋은 사람. 비서실장이 가는 건데 왜 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번 비무장지대에 방문했을 때 공동경비구역 장병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하실 때 국내 장병들은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안에 같이 있는 자식들 같은 느낌이 들고 격려하면 되는데 해외 나가 있는 열사의 땅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은 눈에 밟힌다라고 말씀하셨다.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아크 부대, 레바논에 있는 아크 부대 방문하고요. 그리고 모하메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왕세 제 11일 날은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한다. 뭐 가는 김에 그 대통령의 친서 같은 것도 좀 전달하고 와 이런 거 같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도 안 보고 오면 그것도 결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파견 나가 있는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물급 정치인이 가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임 실장이 갔다 와. 근데 어제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임종석 실장을 잠깐 쉬라고 보낸 거 아닐까요? 했더니 그 김현 대변인이 하는 말이 갔다 오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지. 생각해보면 훨씬 힘든 일이죠. 2박 4일이요. 2박 4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한테 휴가를 좀 준 것 같아요. 휴가 치고는 너무 잔인해. 잔인한 게 아니고요. 국내에 있으면 청와대에서 이건 1년 365일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런데 일단 현업에서 일단 손을 놓고 나가면 비행기 시간 때문에 빡세다 그러는 거잖아요. 비행기 시간 빡세다 그래도 비행기에서 자요. 비즈니스석 앉으면 좋아. 그럼 결론 나왔네. 임종석 지금까지 잠 부족했던 거 하루에 2시간 잤던 거 실컷 자고 몰아자고 와라. 그 대신 가서 이게 열사의 땅이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두바이 이런 데 가면 굉장한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 가서 며칠 동안 가는 김에 물론 이제 쉬라고 보낸 건 아니고 다스 담당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봤답니다. 민정수석실에 다스 담당자가 있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런 담당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진우 기자가 물어봤다잖아요. 그 다스 담당자냐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아니요, 저는 BBK 담당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뭘 할까 하실까? 양산에 있는 집 처마 관리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최근 나오는 게 조사 시작된 게 정호영 특검. 사실 이 다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120억 비자금이고, 그리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막 자기 권력이 동원된 의심을 받고 자기 변호사를 막 LA 영사에 임명하고, 그리고 특검은 곰탕 한 그릇 먹여서 그냥 돌려보내고 소리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라가 운영됐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것도 어쨌건 가장 먼저 이명박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 다스입니다. 그게 코앞에 온 것 같고요. 고액 체납자 공개 기준 금액이 체납 2억 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2억 원 이상 안 낸 사람들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런 보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사장이라도 회장이라도 돈 많은 사람이라도 유명하지 않으면 타이틀로 안 나가. 근데 연예인들은 꼭 타이틀로 나가. 왜? 사람들이 그래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창모 씨하고 탤런트 김혜선 씨.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명세를 타면 이거는 치러야 될 대가고요. 이거는 세금을 안 냈으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돼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렇긴 한데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 관련일걸요. 짜증나지. 결혼 잘해야 된다. 1위가 누구냐면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아마 이렇게 전자가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아만 해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리고 이제 뒷선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망했던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447억, 명지학원이 148억, 그 유병훈 회장 일가도 115억 세금을 안 냈고요. 그래서 지금 총 체납액이 11조 4천억이에요. 야, 11조 상상이 안 됩니다, 진짜. 아니 이게 지금 그 검색도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너무 쉽게 볼 수가 있게 해놓은 거예요. 공개하기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 아빠도 한번 쳐보고 주위의 사람들 좀 쳐봤네요. 제가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유지양이 1위예요. 연령 56세에서 전 효자건설 대표이사, 그리고 446만 8,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만 봐. 그 다음에 그거를 세무신고하기도 편해요. 완샷으로 다 이루어져요. 네, 그렇죠. 세무사 사무소에 그거를 파일만 전송해주면 세무사 사무소에서 그거 봐서 그거를 신고해주고 다 하거든요.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거 수기장부를 썼다는 거는요. 일부러
이거는 깨끗한 도로를 놔두고 진창길로 들어선 거예요. 의도가 없이는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옛날엔 했어요. 80년대 이런 때는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들어오고 우리가 전산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화가 되고 나서는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저기 가보세요. 편의점 다 찍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제가 얼마 전에 달력 배송할 봉투를 좀 알아보려고 방산시장에 갔다가 방산시장에 정말 이렇게 책상 2개 정도 들어가는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그 도매 사장님이 40년을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셨대요. 그 자리에서만 간판도 없는 집인데 40년 동안 봉투만 가지고 도매업을 하셨는데 25년 넘게 엑셀을 스스로 그 장부로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정상이에요. 98년도 버전 있잖아요. 네. 그걸로. 근데 이 보도에 의하면은 이명박이 경주에 자주 왔다고 그러고요. 다스가 사실은 이명박이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할 때 급속 성장한 것도 맞거든요. 네. 이명박이 다스에 오면 조용히 둘러보고 갔다고 하고 자기가 직접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 있죠.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그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의 서울 본사 사옥 증축 허가건을 해결해줘서 그 타이밍과 다스가 급격히 성장했던 그 타이밍이 딱 들어맞고 현대자동차 수주를 받죠. 그리고 이명박이 대선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 당선된 그 기간 동안 또 다시 한번 또 크게 성장하는데 그때 또 타이밍이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 정말 껌껌한 새끼. 정말. 이런 아빠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본다. 100% 확신한다. 아니 1000% 1000% 확신한다. 입사한 지 2달 만에 알았다잖아요. 예. 사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이명박이만 몰라. 맞아요. 이게 내 건가? 자,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다스의 감사 비서팀이 청와대에 BBK 관련 보고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신학수 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땡땡 감사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물을 줬지만 임무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좀 쉬고 와라. 2박 4일 동안 그것도 너무 강한 건 아니에요. 그 쉬는 것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게 시차 때문에 2박 4일이 된 거라서 오고 가는 동안에는 좀 잠을 그래도 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For a minute. 청와대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특별히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네 휴가. 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경무 시달리고 이런 것보다 올며 가며 잠 좀 자라. 그렇죠. 얼굴이 너무 까매졌다. 잠 좀 자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가서 장병들도 위로 좀 해주고 격려 좀 해주고 가는 길에 또 그냥 오면은 섭섭하다고 가니까 가서 왕세제도 만나고 왕도 아련하고 이렇게 하고 와라. 피로해 보이기는 이너피스 참 좋은데. 지금 PPL 2개나 나갔어요? 저기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낙타고기. 낙타유. 그것도. 파병 나가 있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감동이겠네요. 저희 사촌 동생이 이라크 파병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온 집안 식구들이 파병 나가 있는 뉴스만 나오면 정말 아무것도 순간 모든 걸 멈추고 뉴스만 그러겠죠. 봐요. 근데 이렇게 비서실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가면은 정말 가족들한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나왔네요. 이명박 집안에 18년 동안 이 사람들은 18을 이렇게 되게 좋아하네. 그러게요. 그 18년 동안 운전했던 운전사가 다스는 이명박 거라고 김종백 씨라고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뻔한데 그래도 뭔가 가까이서 본 사람이 뭔가 자잘한 증언들을 해주면은 좀 재밌지 않아요? 이번에 그 이명박을 다스 관련해서 고발한 참여연대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소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사람. 특정하지는 못하고 이상은하고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사람. 이 사람을 고발했더라고. 참네. 그런데 저는 이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다스가 수기장부를 썼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과 장부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기장부를 쓰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제가 충격이었냐면 예전에 제가 했던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회사도요. 회계는 전산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산으로 해야 입력도 편하고 출력도 편하고